요양원 복도 끝에서 할머니는 환자들의 이름이 적힌 체크리스트를 펼쳐들었다. 요양보호사 특유의 베이지색 근무복이 헐겁게 몸에 걸쳐 있지만 동그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날카롭지 않고 따뜻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고윤선. 사람들은 고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녀가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는 누구도 잘 모른다. 고 선생님, 오늘 호실 먼저 들러주세요. 김 할아버지가 밤새 잠을 설쳤대요. 동료 요양보호사인 김미영이 달려와 허둥지둥 말한다. 그래요, 미영 씨. 뭘 그렇게 급해요? 숨 좀 고르세요. 고윤선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며 김미영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언뜻 보기엔 머리가 희끗희끗한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늘 차분하고 꼼꼼한 분으로 통한다. 어젯밤에 김 할아버지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니 급기야 새벽엔 잠투정까지 하셨나 봐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옆에서 직접 식사를 도와드리면 되겠군요. 잠시 후에 같이 가봅시다. 김미영은 잠시 숨을 돌리고는 고윤선의 뒤를 따른다. 호실에 들어서자 홀쭉해진 얼굴의 김 할아버지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고윤선이 다정하게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맞춘다. 그래 또 우리 윤선이가 왔구먼. 지금 몇 시요? 곧 아침 회진이 끝날 시간이니 할아버지는 식사 준비하셔야죠. 허허, 그래야지. 그런데 몸이 영 따라주질 않네.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앉는 김 할아버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윤선은 자연스럽게 숟가락과 물컵을 챙겨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속이 편해지도록 따뜻한 죽으로 준비했어요. 고맙네. 젊을 땐 허리가 튼튼해서 일도 잘했는데 나이 드니까 저 꼴이야. 김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쉰 뒤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윤선이 자네 덕에 살맛이 나는구먼. 고윤선은 가만히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반응했다. 환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표정과 태도는 익숙한 손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 어딘가엔 알 수 없는 깊이가 배어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을 살던 사람이 오래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날 오전 복도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듯했다. 와, 저 피아니스트 엄청 유명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콩쿠르 우승도 했다고 하던데.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소곤거리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서는 흑백 자료 화면이 재생 중이었다. 환호하는 관객들 사이로 젊은 시절의 한 여인이 무대에서 눈을 감고 피아노를 치고 있다.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격정적인 연주.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와하고 탄성을 내지르는 순간 고윤선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화면과 마주쳤다. 고 선생님, 혹시 이 피아니스트 아세요? 70년대에 엄청나게 떴다던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고윤선은 잠시 화면을 응시했다. 젊은 연주자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 그러나 곧 시선을 돌리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저는 환자분들 케어하러 가볼게요. 살짝 흔들리는 고윤선의 손끝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윤선은 한층 아래층으로 내려가 박 원장과 마주쳤다. 아, 고 선생님, 잠깐 좋을까요? 네, 원장님 무슨 일이시죠? 박 원장은 하얀 가운 소매를 걷어붙이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다음 주에 요양원 작은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입소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사 때 쓰려고 했던 전자 키보드가 어제 고장 났네요. 어머, 그래요? 갑자기 왜? 노인분들이 노래 부르면서 간단히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가 늦어진다네요. 부품이 오래된 모델이라 그런가 봐요. 박 원장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래된 키보드였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큰 행사를 앞두고 난감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냥 행사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다른 악기를 빌릴 예산이 넉넉지 않거든요.
고윤서는 박 원장의 말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키보드가 없으면 행사에서 노래도 못하겠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쿵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금세 눌러 담고는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원장님, 일단 수리 업체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세요. 혹시 모르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 에휴, 이번 음악회가 환자분들이 기다리던 자리인데. 박 원장은 가벼운 탄식을 내쉬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해가 기울 무렵 요양원 건물 옥상에선 환자들이 산책 겸 햇볕을 쬐고 있었다. 고윤서는 밀차에 타고 있는 이영자 할머니를 조심스레 안내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영자 할머니. 응, 그래도 이젠 해가 좀 누그러졌어. 바람이 선선하니 기분이 좋구먼. 조금만 더 바람 쐬고 내려가죠. 둘은 천천히 옥상 벤치 근처를 한 바퀴 돌았다. 이영자 할머니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예전 우리 손자 피아노 배우던 생각이 난다. 고윤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잔잔한 웃음으로 대꾸했다. 아마 기분 탓일 거예요. 영자 할머니. 요즘은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건 자동차 소리뿐이죠. 그렇겠지. 하지만 방금 귓가에 환하게 울리던 소리는 참 아름다웠는데. 이영자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고윤선의 머릿속에는 오래전에 자신이 무대 위에서 받았던 박수 소리가 아른거렸다. 환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건반을 두드리던 찰나의 순간들. 그러나 그녀는 곧 고개를 흔들며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요양원의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복도를 따라 고윤서는 퇴근 준비를 했다. 벽시계는 어느덧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려는데 방과 후 동료 정리 중이던 김미영이 다가왔다. 고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어요, 미영 씨. 오늘 김 할아버지도 식사를 잘 하셔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키보드는 어떡하죠? 당장 다른 걸 빌리긴 어렵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박 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윤서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묻어났다. 김미영이 퉁명스럽지 않게 그러나 신중하게 묻는다. 혹시 고 선생님 피아노 같은 거 다룰 줄 아세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원장님 말씀이 전자 키보드만 고쳐지면 누군가가 간단히 반주 정도만 해줘도 좋을 텐데 하시길래요. 고윤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부정했다. 아이, 저는 그런 쪽 재능이 전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살림만 해온 사람이에요. 김미영도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 복도를 나섰고 불을 하나씩 끄며 이동했다. 문득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작은 한숨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분명 고윤선의 것이었다. 그 시절 내 손끝에서 흐르던 선율은 어디로 간 걸까? 어슴풀에 남은 복도등 아래서 고윤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침 본 흑백 자료화면 속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망가진 키보드 마치 자신을 향해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이미 오래전 손에서 놓아버린 피아노.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으려 노력해왔는데. 고 선생님, 안 가세요. 멀리서 김미영이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정신을 차린 고윤서는 걸음을 재촉했다. 복도 끝까지 불을 끄고 요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장 난 키보드가 있던 창고 문을 힐끗 돌아보았다. 반쯤 열린 창고 틈새로 보이는 먼지를 뒤집어 쓴 키보드가 어두운 침묵 속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고윤선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서글픔과 아쉬움이 비쳤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다시 평범한 요양보호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요양원에선 적막한 정적만 감돌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 건반은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침묵하는 건반.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언젠가 다시 아름답게 울려 퍼질지도 모른다. 요양원에는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요양보호사들의 발걸음 사이로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름은 이선희.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신입으로 한 달간 실습 겸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선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 졸업한 티가 나는 이선희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자 직원 휴게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김미영이 밝게 웃으며 손짓했다. 어서 와요. 이선희 씨. 오늘 첫날이라 많이 긴장됐을 텐데. 나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고.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선희는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고윤선 할머니와 시선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고윤선이에요. 짧게 인사를 건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잔잔했다. 인턴이 들어왔다고 해도 평소처럼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해나갈 뿐이었다. 그날 오후 교육 일정이 끝난 뒤 이선희는 한쪽 빈 탁자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실습 과제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음악치료 효과를 조사하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 자료를 찾던 이선희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오래된 피아노 콩쿠르 영상을 하나 발견했다. 이건 70년대 국제 콩쿠르 수상자. 이선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무대 위에는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밤색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흑백 필름에 가까운 오래된 영상이었지만 강렬한 타건과 감미로운 선율이 묘하게도 시선을 압도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이선희는 연주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봤다. 그리고 순간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헉, 설마 이분 고윤선 선생님? 잠시 멍하니 있는 사이 김미영이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이거 혹시 고 선생님 젊었을 때랑 닮은 것 같긴 하다. 저번에 요양원 팁에서 본 다큐 영상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었지. 진짜 그렇게 보이죠. 눈매나 옆모습이 너무 닮아서 역시 고윤선 선생님일까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선희는 잔뜩 흥분한 채 화면을 계속 재생했다. 영상 속 연주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무대 아래서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연주자의 이름을 외쳤다. 그때 분명히 들렸다. 피아니스트 고윤선. 이게 정말이면 대단한 일이잖아. 요양원에 전설의 피아니스트가 계시다니? 이선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반짝였다. 김미영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에 살짝 들은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설마 정말 우리 고 선생님 맞아? 직접 한번 여쭤볼까요? 이선희가 벌떡 일어서자 김미영은 서둘러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 선희 씨. 고 선생님이 그동안 말한 적이 없으시잖아. 혹시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들이대지 말고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해. 한편 고윤선은 오늘도 김 할아버지의 방을 살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가 잠시 낮잠을 자는 사이 방 안을 정리해주는 중이었다. 마침 방문 밖에서 이선희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 고윤선 선생님, 지금 혹시 괜찮으세요? 응, 들어와요, 선희 씨. 이선희는 노트북을 아는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짐짓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제가 음악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선희가 노트북 화면을 건네자 영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고윤선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그 모습의 고윤선은 숨을 들이켰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 관객들의 박수. 당시의 기억이 그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이분 선생님 맞으신가요? 작은 목소리로 묻는 이선희의 말에 고윤선은 한동안 침묵했다. 결국 화면을 다시 닫아주며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옛날 일이에요, 선희 씨. 그때 일은 다 지나간 이야기랍니다. 정말 선생님이셨군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렇게 대단한 피아니스트셨다면 왜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이선희의 궁금증 가득한 눈빛에 고윤선은 애써 미소 지었다.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가족 사정, 경제적 문제, 어떤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전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이선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고윤선의 표정에 흐르는 슬픔을 감지했다. 저녁 무렵 식당 구석에서 박 원장과 직원들이 다음 주 행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선희와 김미영도 자리에 있었다. 우리 키보드 수리 결국 다음 주 안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부품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해서요. 박 원장이 난감한 얼굴로 말을 꺼내자 김미영이 이선희를 힐끗 보았다. 이선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장님, 제가 제안이 있는데요. 네, 이선희 씨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상인데 고윤선 선생님이 예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행사 때 잠깐이라도 연주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박 원장과 다른 직원들 모두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김미영 역시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동의를 보탰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었어요. 이번 행사 때 짧게라도 피아노 연주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요.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방을 나가려던 고윤선이 이 대화를 듣고 말았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걸 느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건 좀 곤란하네요. 고윤선이 회의 자리로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다. 전혀 연습도 못했고 이미 손을 놓은 지가 언젠데 이젠 불가능합니다. 죄송해요. 박 원장은 상냥하게 달래보려 했지만 고윤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로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일은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이선희와 김미영은 물론 박 원장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 요양원 휴게실에서는 누구 하나 말이 없었다. 직원들은 각자 정리할 서류와 업무만 바라보았다. 고윤선은 혼자 사물함 앞에 앉아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말로 그 시절은 끝난 거야. 그냥 잊고 살아야 해. 스스로 되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어렵게 포기했던 피아노, 무대, 그리고 가슴 떨리던 박수 소리까지. 가족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수없이 위로했던 삶의 선택들. 그때 사물함 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고윤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식의 병원비, 남편의 사업 실패, 돌연히 찾아온 빚 독촉 시들어버린 재능은 함께 희미해진다고 믿어왔다. 살짝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고윤선은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저 앞에서 김미영이 작게 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고 부르자 재빨리 그 눈물을 닦아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다시 표정을 정리했다. 한편 김미영과 이선희는 함께 복도를 걸어가며 속삭였다. 선희 씨, 너무 조급하게 나서지 마요. 고 선생님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걸 보면 그게 결코 가벼운 사연은 아니겠죠. 이선희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들떠서 실례를 저질렀나 봐요. 선생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셨는데 또 뭐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했어요. 김미영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저도 괜히 마음이 안 좋네요. 고 선생님이 옛날에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셨다면 뭔가 크나큰 상처나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신 거겠죠. 일단 우리 조금 지켜보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도와드리자고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희미해질 때쯤 창밖에서는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요양원 복도에는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사람들 사이로 흘러나오면서 모두가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분위기였다. 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창문 틈새로 스치는 달빛 아래 고윤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등을 적시는 눈물을 닦아내며 부질없는 후회를 반복했다.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말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려올까? 아직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그녀의 숨겨진 비밀. 그 이야기의 서막은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요양원 복도의 창문에는 부드러운 햇빛이 잔잔히 깔렸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고윤선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뒤숭숭했다. 새로운 환자, 남진우 할아버지 70대 후반.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음악을 들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손가락을 까닥이며 반응을 보였다. 3부 이후로 여러 직원들이 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레 부탁했으나 할머니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요양원 식당. 오전 10시 식당 한쪽에 간이 무대를 마련해두고 작은 음악회 겸 생일 파티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김미영 씨, 오늘 반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분명 자원봉사팀이 온다고 하셨는데. 인턴 이선희가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자원봉사팀 피아노 반주자가 갑자기 차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 온다고 들었어. 아이고, 행사 당일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김미영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라 취소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 사람들도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컵 정리를 하던 고윤선이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러면 반주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고윤선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이선희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남진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이 곡만 들으면 표정이 밝아지시거든요. 그렇죠. 남 할아버지 가족들이 오기로 했는데 손주가 할아버지를 위해 피아노 곡을 듣고 싶다고 했다잖아요. 김미영은 맞장구를 치며 안타까워했다. 고윤서는 괜히 괜스레 마음이 쓰였다. 남진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그가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콧노래처럼 허밍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음악에 대한 갈망이 큰 분이시지. 그래도 내가 나설 수는 없지.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원장실 앞 복도 오전 10시 30. 박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미영이 다급히 외치며 원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안에서 문이 열리며 박 원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나도 전화 돌려봤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도 오늘 당장 오는 건 어렵다네. 급하게 반주자를 구할 길이 없어. 행사 시작까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박 원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난감해했다. 그러면 행사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곡을 빼야 하나. 옆에서 이선희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남진우 할아버지, 저 노래 정말 듣고 싶어 하셨는데 아쉽네요. 원장실 밖 복도 끝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윤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남진우 할아버지의 기대 어린 표정, 그리고 손주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했다던 피아노 곡. 안 돼. 이젠 내 일이 아니야. 그녀는 꽉 쥔 손을 떼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못하겠나? 이미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 고윤선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엉키고 설키는 사이 요양원 스피커를 통해 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11시에 예정된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행사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식당, 행사 시작 10분 전. 행사 준비로 정신없는 식당 안.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풍선과 리본 장식을 매만지고 있었다. 몇몇 환자들은 벌써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고 남진우 할아버지 역시 휠체어에 기대어 천천히 무대로 시선을 고정했다. 할아버지 옆에는 가족들이 와 있었다.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피아노 곡 들을 수 있대요? 하고 물으며 기대감에 눈을 빛냈다. 김미영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말했다.
어쩌지 결국 반주 없이 진행해야겠어요. 이선희는 안타까운 눈으로 남 할아버지 쪽을 보았다. 제가 녹음 파일이라도 틀어볼까요? 스피커로 음원을 재생하면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실망하지 않으실지. 바로 그때 식당 문 쪽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고윤선이 보였다. 평소처럼 베이지색 근무복 차림이지만 얼굴엔 무언가 결심이 서린 듯했다. 그녀가 김미영에게 다가와 나지막하게 말했다. 미영 씨, 예전에 요양원 창고에 있던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직 여기 있나요? 김미영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네, 고장났다고 들었는데 지난번에 수리업체가 다녀가서 임시로 간단히 쓸 수 있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져와 주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고윤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찬 기운이 느껴졌다. 이선희가 달려가 창고에서 그 키보드를 힘겹게 들고 왔다. 텐드를 조립해 무대 한쪽에 세우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다. 저건 고장난 키보드 아니에요. 누가 연주하려고 가져온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자 고윤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무대 앞 남진우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의아하다는 듯이 키보드를 바라봤다. 고윤선은 자판을 테스트하듯 몇 개의 건반을 눌러봤다. 간혹 먹통인 건반도 있었지만 대체로 소리가 났다.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예전에 피아노 치셨다곤 해도 이제는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혹시 실수해도 괜찮을까? 몸은 괜찮으신가? 이런 걱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때 고윤선이 작게 웃었다. 오랜만이라 잘 못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행사를 망치긴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남 할아버지도 손주도 너무 서운해할 테니까. 이선희는 눈이 촉촉해져서 할머니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박 원장의 짧은 인사말이 끝나고 곧 사람들은 키보드를 중심으로 조용히 집중했다. 자, 우리 남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반주를 고윤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 소개가 나가자 여기저기서 고 선생님이 하는 놀란 목소리가 속출했다. 할머니는 아주 살짝 얼굴이 부러졌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 번째 건반 소리.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에 음이 약간씩 엇나갔다. 가벼운 헛기침 소리와 함께 고윤선이 작은 실수를 몇 번 했다. 관객석 일부가 숨죽인 채 지켜봤다. 하지만 곧 그녀의 손가락이 예전 버릇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음계 연습부터 시작하듯 부드럽게 이어지던 선율은 어느새 한층 선명해졌다. 정말 오래간만이야. 건반을 누를 때마다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다.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지다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이선희는 무대 옆에서 두 손을 모으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지만 점점 빠져들어가는 선율의 표정이 환해졌다. 김미영 역시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예전 피아니스트 맞으셔 하고 속삭였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주. 뒤이어 요양원에서 늘 활동적이던 박순자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원래 자원봉사 반주에 맞춰 부르려던 가벼운 대중가요 곡이었다. 고윤선은 흐름에 맞춰 화음을 잡으려 노력했다. 간혹 어긋난 리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노래 중간에 힘들어하는 박순자 할머니를 위해 틈틈이 템포를 조절하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특히 남진우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건반 리듬에 맞춰 팔을 흔들었다. 손주도 할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식당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고 선생님, 멋져요. 어색해하던 고윤선은 뒤늦게 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남진우 할아버지를 위한 곡. 잠시 쉬는 타임 후 할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던 클래식 소품곡을 짧게 연주해 주기로 했다.
사실 이 곡은 꽤 오랜만에 치는 곡이라 고윤선에게 부담이 컸다. 그녀는 건반에 손을 얹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두세 마디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음이 선명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었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나마 불타오르는 음악에 대한 갈망. 그녀의 연주는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남진우 할아버지는 그 선율을 귀 기울여 듣더니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다. 옆에 있던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보다 먼저 남진우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내며 고윤선에게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 눈빛만으로 충분히 고마움이 전달됐다. 연주 후의 환호, 그리고 다시 피어난 불씨. 정말 감사해요, 고 선생님. 이선희가 달려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영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 대단하세요. 중간중간 실수했다고요.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주변에서 환자들도 직원들도 응원의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무대를 내려온 고윤선은 잠시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문득 남진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들고 있던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종이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었고 구부정한 글씨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아, 이거.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짧은 눈 맞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했다. 고윤선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음악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전해지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하나둘 식당을 떠났다. 남은 장식들을 치우면서도 직원들은 다들 고윤선을 칭찬하며 수군거렸다. 박 원장도 고 선생님 정말 최고였어요. 하고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잠시 뒤 고윤선은 홀로 무대에 남아 키보드를 접으려다가 건반 위에 손을 살짝 얹어보았다. 이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야. 아직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분명 실수도 많았고 완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음악에 대한 기쁨이 다시금 가슴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 선생님, 함께 정리해요. 김미영이 다가와 건반 커버를 덮으며 말하자 고윤선은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끝났네요. 무사히 행사를 마쳐서 다행이에요. 오늘 연주 진짜로 좋았어요. 환자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김미영의 따뜻한 말에 고윤선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저도 낯설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겠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한가운데에는 다시 피어난 희망의 불씨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음악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어. 그렇게 작은 용기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고윤선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스스로도 믿지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요양원 뒷정원이 한적해 보이는 오후 무렵,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은 의자에 고윤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잔잔한 햇빛에도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 가만히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최근 요양원 음악회에서 잠깐이나마 피아노를 치고 난 뒤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뒤척였다.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스며들어왔다. 정원에서의 짧은 대화. 고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인턴 이선희가 다가와 살며시 인사했다. 안에선 안 보여서 한참 찾았어요. 고윤선은 고개를 들어 이선희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환자분들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이군요. 미영 씨는 어디 있어요? 김미영 선생님은 다른 방 환자들 서류 정리 중이라 제가 먼저 왔어요. 요즘 남진우 할아버지께서 계속 선생님 얘기를 하시던데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엔 살짝 죄송함이 스쳤다.
요즘 제가 제대로 시간이 안 돼서 남 할아버지께 자주 못 가보고 있네요. 시간이 되면 또 가볼게요. 이선희는 주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음료수를 꺼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선생님께서 피아노 연주하시는 걸 보고 왜 이런 재능을 묻고 지내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참 오래된 일이에요. 제 과거 얘기는 별로 재미없답니다. 하지만 이선희는 그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그냥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돕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그 순간 고윤선의 마음 한 구석이 살짝 흔들렸다. 나를 돕고 싶어 한다. 예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말해 주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끝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선희 씨.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과거의 플래시백일, 무대 뒤 혼란. 정원을 나오던 고윤서는 복도를 지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축하합니다. 이번 콩쿠르 1등은 고윤선 씨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무대를 내려오는 20대 초반의 그녀. 관객들의 환호, 스포트라이트의 뜨거운 열기, 무대 뒤에서 만난 가족들. 특히 남편과 어린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스쳐갔다. 우리 엄마 최고야 하고 외치던 아들의 밝은 목소리. 하지만 곧 씁쓸한 기억이 교차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파산 위기, 어린 아들의 큰 병원비 부담, 더 이상 무대를 고집하기 어려웠던 현실. 당신이 콩쿠르 입상은 했지만 우리 집 지금 당장 생활이 급해. 결국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돼 있던 해외 유학 기회와 후원사 제안을 모두 포기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 음악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내려놓아야지 였다. 현재로 돌아온 고윤선. 고 선생님, 어디 안 좋으세요? 마침 복도에서 만나던 김미영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고윤선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생각이 많았을 뿐이에요. 김미영이 살짝 웃으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올해 들어 고 선생님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참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만 하시더니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감정을 보여주신다고 할까. 그런가요? 고윤서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전 요양보호사로서 제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뻐해 주시면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엔 고 선생님이 사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해도 믿기 힘들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혹시 다시 피아노 무대에 서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에 고윤서는 눈빛이 흔들렸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영 씨, 지금 제 상황도 있고 제 나이도 있고 이대로가 좋아요. 환자분들 돌보는 것도 보람차고요. 그러나 목소리 한 구석엔 미약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옛 동료와의 재회. 그날 오후 요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유려한 실크 셔츠에 흰 머리가 예술가 기질을 물씬 풍기는 한 남성이 들어선 것이다. 이름은 이정우, 유명한 지휘자로 활동해온 인물이었다. 박 원장님, 오늘 견학 예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시설에 관심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정우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친절하게 인사를 나눴다. 그러다 무심코 한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혹시 고윤선이라는 분이 일하신다던데 맞나요? 그 순간 옆에서 대기 중이던 김미영과 이선희가 깜짝 놀라 눈이 커졌다. 네, 혹시 고 선생님을 아세요? 당연하죠. 옛날에 같은 음악 활동을 하던 동료였는데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소식을 들은
박 원장도 흥분된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이정우 지휘자님께서 고윤선 선생님과 알고 지내셨다니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인연인가 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뜻밖의 만남. 잠시 뒤 요양원 한 사무실 복도 끝에 고윤선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등 뒤가 얼어붙었다. 윤선아,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정우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길에는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곱게 늙었어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의 고윤선을 보며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 씨, 어떻게? 원장이 부탁해서 요양원 행사에 대해 자문해 주러 왔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 고윤선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오래됐네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죠. 이정우는 마치 옛날 친구를 보듯 따뜻한 미소로 다가섰다. 그래도 어디 다치진 않았나 보네. 예전처럼 우아한 분위기는 여전하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습을 감췄던 거야? 너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냐? 갑자기 해외 진출을 앞두고 사라졌다고들. 그 말에 고윤선은 당혹스러운 듯 작게 숨을 삼켰다. 집안 사정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아이의 건강 문제 더 이상 피하노고 뭐고 할 여력이 없었죠.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를 이정우도 느낀 듯 그의 얼굴에 진한 연민이 어렸다. 다시 무대에 서지 않을래? 한동안 침묵하던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선아, 지금이라도 다시 무대에 서볼 생각은 없어. 내가 요즘 교향악단을 이끌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거든. 힘들겠지만 내가 의지만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어. 고윤선은 움츠러든 듯 보였다.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서류를 가슴 앞에 꼭 안고 있었다. 정우 씨, 내 나이가 몇인데 재능도 다 사라졌고 한 번 떠난 길을 이제 와서 어떡해.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내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는 의욕적으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지금은 가족 부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진 않았어. 요즘엔 다양한 연령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서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우 씨 마음은 고맙지만 전 그냥 여기서 제 일을 하면서 살래요. 이정우가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고윤선이 살짝 물러섰다. 제발 부탁해. 내가 돌아와 주면 정말 많은 사람이 반겨줄 거야. 넌 아직 할 수 있어. 고윤선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에 치열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너졌던 기억들. 플래시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병원비 청구서를 펼쳐놓고 울었던 날들. 결석이 많은 아들 뒷바라지에 지쳤던 날들. 남편과의 잦은 다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으로 음악을 멀리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의 마음 변화. 복도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우는 과거의 음악 활동, 현재의 교향악단 사정, 그리고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고윤선은 끝내 부정의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제 예전처럼 감히 무대에 설 자신이 없어요. 실력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요. 이정우는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생각이고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윤선아, 꼭 무대가 아니어도 좋아. 그냥 함께 음악을 다시 해보자는 거야. 난 내 연주가 그리워.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고윤선은 결국 손을 뿌리치진 않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시간을 줘요. 나도 요즘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이정우는 호흡을 고르며 웃었다. 그래, 난 기다릴게. 무조건 재촉하진 않을 테니 꼭 다시 연락 줘. 환자들이 주는 위로. 이정우가 돌아간 뒤 고윤선은 늦은 오후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다. 어느새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에게 함께 다시 무대에 서자고 말해주는 옛 동료가 생겼다는 사실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남진우 할아버지가 고윤선을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 할아버지의 손은 열심히 허공에 악보를 그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고윤선이 다정하게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린 조잡한 악보 스케치를 꺼내 보였다. 그 곡이에요. 할아버지, 얼마 전에 행사 때 들려드렸던. 그녀가 물으며 스케치를 살펴보자 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상에서도 음악을 향한 갈망이 가득한 이 환자를 보니 문득 자신도 한때는 저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잘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연주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고윤선이 미안한 듯 웃자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반대의 의미를 전했다. 이선희가 환자의 옆에서 부연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셨대요. 요즘 매일 그 얘기를 해요. 고윤선 선생님의 피아노를 다시 듣고 싶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고윤선은 새삼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직 있구나. 피아노를 내려놓았던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 음악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기쁨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복도에서 홀로 섰어. 밤이 되어 요양원 내부가 한층 조용해지자 고윤선은 창가에 기대서서 반사되는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는 희끗희끗 주름진 얼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예전의 흔적. 정말 다시 무대 같은 곳에 설 수 있을까? 이정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삶이 한순간에 바뀌었던 쓰라린 기억이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바람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언젠가 다시 건반에 마음껏 손을 올리는 날이 올까. 창문 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요양원 복도에 걸린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이제 환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옛 동료 이정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고윤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새로운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아직은 작고 희미한 싹이지만 과거의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또 다른 빛을 품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 발짝씩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양원의 하루 일과가 한창 무르익던 오후, 복도 끝에서 한 소녀가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소녀의 이름은 희주 15세. 아직 학생 티가 역력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요양원에 온 이유는 조금 특별했다. 희주의 할머니가 이곳에 계셔서 면회도 할 겸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새로운 방문자. 안녕하세요. 혹시 고윤선 선생님 계신가요? 희주가 안내 데스크에 물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고개를 들어 희주를 바라봤다. 고 선생님을 찾는다니 무슨 일로 오셨니? 저희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할머니가 고 선생님이 피아노를 아주 잘 치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직원은 반가운 표정으로 웃었다. 그렇구나. 마침 고 선생님이 지금 2층 휴게실에 계실 거야. 내가 안내해 줄게. 어린 손주, 새로운 제자. 2층 휴게실에선 고윤선 할머니가 조용히 환자들과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휴게실에 환자들이 모여 음악에 맞춰 가벼운 율동을 하고는 했다. 작은 스피커에서 흐르는 선율에 맞춰 몸을 흔들던 사람들 사이로 희주가 수줍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윤선 선생님 맞으세요? 고윤선이 돌아보니 낯선 소녀가 서 있었다. 네, 제가 맞는데요. 무슨 일이니?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 할머니께서 선생님이 피아노를 잘 치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 원래도 학교에서 피아노 부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풀려서요. 고윤선은 희주의 솔직함에 살짝 미소 지었다. 요즘 들어 피아노 좀 가르쳐달라는 부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요양원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레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희주는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 번만이라도 제 연주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지못해 시작한 레슨.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 놓인 낡은 피아노 앞에서 희주는 조심스럽게 연습해온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연습 중인 곡은 쇼팽의 프렐류드 7번이랑 또 하나는 작은 에티드예요. 희주가 낡은 건반을 눌러내자 실수가 조금씩 튀어나왔지만 그런대로 곡의 흐름은 이어졌다. 고윤서는 옆에서 유심히 희주의 손가락과 페달링을 지켜봤다. 이 부분에서 손목이 좀 경직됐네. 힘을 너무 주고 치면 소리가 부드럽게 나오지 않아요. 페달은 조금만 늦춰도 좋고. 연주를 마치자 고윤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드백을 전했다. 너 손가락 테크닉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음악적 표현력이 조금 아쉬워. 곡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감정을 담아서 쳐봐. 희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도했다. 그리고 점차 달라지는 손놀림에 자신도 놀라는 듯 보였다. 선생님 말씀대로 손목 긴장을 푸니까 확실히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옆에서 인턴 이선희가 몰래 지켜보다가 감탄했다. 선생님, 레슨 정말 잘하시네요. 전공 선생님 같아요. 고윤서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다. 옛날엔 조금 가르쳐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난 전공 선생님이 아니었단다. 그저 무대 경험이 좀 있을 뿐이야. 음악의 즐거움, 그리고 뿌듯함. 며칠이 지나면서 희주는 매번 요양원을 찾아와 할머니 면회도 하고 고윤선에게 짧은 레슨을 받았다. 처음엔 마지못해 그냥 살짝 봐주겠다고 했던 고윤선도 점차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음을 느꼈다.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부분을 집에서 엄청 연습해봤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희주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자 고윤선은 따뜻한 눈길로 답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번엔 감정 표현을 더 다양하게 넣어봐. 희주가 연주를 시작하자 한층 부드러워진 프레이징이 느껴졌다. 다소 서툴러도 그 음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였다. 고윤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살짝 쳤다. 잘했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담겨야 진짜 좋은 음악이 나온단다. 이 작은 레슨 시간 동안 희주는 음악을 대하는 즐거움을 되찾았고 고윤서는 다시금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장애물. 어느 날 희주는 요양원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윤서를 찾았다. 얼굴이 잔뜩 어두웠다. 선생님, 오늘은 연습 못할 것 같아요. 고윤선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몸이 아프니? 희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셨거든요. 하필 할머니 병원비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제 학원 레슨도 끊게 됐어요. 부모님이 피아노는 취미로만 해라고 하시고. 희주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레슨을 해주셨지만 전 선생님께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레슨비도 없고. 말을 끝맺지 못한 희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고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않고 희주의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과거 자신이 겪었던 현실적 어려움이 떠올랐다. 음악을 그만둬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이 희주의 모습에 겹쳤다.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 며칠 뒤 요양원 식당 구석에서 고윤선과 김미영, 이선희가 조용히 상의했다. 선생님, 희주 양 집안이 많이 힘들다던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김미영이 걱정스레 물었다. 희주가 레슨비를 낼 형편이 안 된다니까 정식 레슨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이선희도 안타깝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고윤서는 침묵 속의 생각을 정리했다. 여러 갈등과 사정 때문에 음악의 길을 포기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던 것이다. 사실 그냥 취미로만 가르칠 수도 있긴 해. 근데 희주가 음악에 열정이 커 보여서 이번에 곧 학교 콩쿠르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관둬버리면 그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클 거야. 김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선생님이 무료로 봐주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윤서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면 내 일이 끝난 뒤 시간 빼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비록 전문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주한테 필요한 만큼은 도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이선희가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희주도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다. 다음 날 고윤서는 희주를 다시 만났다. 희주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둘은 요양원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부모님이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내가 피아노를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들었어. 희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윤선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아니, 일주일에 2번 정도 내 근무가 끝난 시간에 무료로 봐줄게. 나도 너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성장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낄 것 같아. 뜻밖의 제안에 희주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저 선생님께 보답할 방법도 없는데. 고윤서는 희주의 손등을 살짝 감싸며 웃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내게 가장 큰 보답이야. 내가 옛날에 겪었던 아쉬움을 너에게서 보고 싶지 않거든. 희주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멜로디. 그렇게 시작된 무료 레슨은 요양원 식당 구석의 낡은 피아노에서 이루어졌다.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희주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가끔 힘겨워할 때면 고윤서는 자신이 겪었던 무대 경험과 노하우를 풀어놓으며 희주를 격려했다. 연습이 힘들 땐 먼저 곡 전체를 머릿속에서 그려봐. 이 곡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감정을 떠올리는 거야. 네, 선생님. 저도 요즘은 곡을 들을 때마다 상상력이 풍부해진 느낌이에요. 무뚝뚝해 보였던 고윤선도 희주와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났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됐다. 희주는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고윤선은 그 모습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다. 다가오는 콩쿠르. 시간이 흘러 희주는 학교 주최 콩쿠르 예선을 통과했다. 이젠 본선만 남았다. 어느 날 희주는 숨찬 목소리로 식당에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저 콩쿠르 본선 올라갔어요. 고윤서는 곧장 희주를 안아주며 기쁨을 나눴다. 정말 잘했어. 내가 너보다 더 기쁘다. 희주야. 하지만 콩쿠르 본선 날짜가 다가오자 희주는 점점 두려움을 드러냈다. 선생님, 제가 혹시 잘못 치면 어떡하죠? 주변엔 다들 전문 학원 출신이 많은데 저 혼자 이런 식으로 준비해도 되나 싶어요.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고윤서는 희주의 손을 꼭 잡았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결과가 어찌 됐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했는지가 중요하단다. 내가 줄곧 강조했듯이 음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 희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꼭 모든 걸 다 해보겠어요. 결심. 콩쿠르 전날 희주는 요양원에 들러 마지막 레슨을 받았다. 고윤서는 희주의 연주를 들으며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다. 연주를 마친 희주는 한동안 고윤선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사실 처음엔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벌써 음악을 놓았을 거예요. 고윤선도 모르게 울컥해졌다. 과거 자신의 아픈 기억 그리고 그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이 소녀를 통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희주야, 나도 내가 있어서 큰 힘을 얻었단다. 내가 이렇게 열정을 쏟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음악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멜로디의 시작. 다음 날 아침 희주는 콩쿠르장으로 향했다. 떠나기 전 고윤선과 요양원 동료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다. 희주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엔 새로운 멜로디가 실려 있었다. 고윤선과 희주가 함께 만들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음악의 이야기. 희주는 그 멜로디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무대로 향했다.
그리고 고윤서는 요양원 복도에서 희주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나도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피아노를 매개로 맺어진 인연이 서로의 인생에 또 다른 장을 열고 있었다. 새로운 멜로디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요양원 안에는 초여름의 푸른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다. 한층 밝아진 분위기와 달리 고윤선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아노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후로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렀지만 오늘은 뜻밖의 소식이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공연 의뢰가 들어오다. 고 선생님, 복도 끝에서 이선희 인턴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왔다. 한 손에는 전단지와 편지가 들려 있었다. 어머, 선희 씨. 무슨 일이에요? 고윤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거 보세요. 이선희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편지를 내밀었다. 편지 봉투에는 시 지역축제 운영위원회라고 쓰여 있었다. 지역축제 담당자가 고 선생님께 꼭 참여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피아노 특별 공연을 해줄 수 없느냐고. 이선희는 화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어머,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할머니 선생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윤서는 흠칫 놀라며 편지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저번에 이정우 지휘자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행사일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다시 피아노 무대에 서달라는 요청. 한때는 꿈이자 악몽이었던 그 무대가 이제 또 한 번 그녀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망설임. 사무실 한쪽에서는 김미영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반색했다. 고 선생님, 이거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동안 조금씩 손을 풀고 계셨으니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과연 내가 지금도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고윤서는 편지의 문구를 다시 한번 훑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펼쳐질 피아노 레퍼토리. 떠올리기만 해도 두근거렸다.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예전처럼 대단한 연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력도 예전만 못할 테고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커피를 들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다. 김미영이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다. 선생님, 피아노를 다시 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아세요? 뭐든 처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축제 측에서도 전설의 피아니스트라기보단 따뜻한 연주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윤서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게 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겠지.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뜻밖의 이상 신호. 며칠 뒤 복도에서 고윤서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잠시 시야가 흔들려 벽에 몸을 기댔다. 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지나가던 이선희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얼른 말씀드릴게요. 고윤서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고개를 가로젓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맺힌 그녀의 모습에 이선희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양원 담당 주치의가 간단히 진찰한 뒤 말했다. 큰일은 아니지만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평소보다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쉬는 시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환자 우선 윌스, 무대 준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고윤선이 담당하던 남진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말씀이 자유롭지 않은 남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족들도 놀란 기색으로 달려왔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많이 위중하신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큰 고비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안정이 필요하대요. 고윤서는 가족을 다독이면서도 속으로 착잡함을 느꼈다. 남 할아버지는 음악으로 삶의 의욕을 되찾은 분이었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무대만 신경 쓸 수가 없었다. 김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번 축제 공연을 준비하려면 연습 시간도 꽤 필요할 텐데 지금 선생님이 남 할아버지를 집중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고윤선은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피아노를 선택해도 될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혹시 환자에게 소홀해진다면 어쩌지? 흔들리는 결심. 며칠 후 이정우 지휘자가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지역 축제 공연에 대한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고윤선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가운 마음을 표현했다. 윤선아, 체력은 좀 괜찮아.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약간 과로였나 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이정우는 단번에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밝지 않아. 식당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정우 씨, 사실 이 공연 제안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 상태가 또 요양원 환자들도 제가 꼭 필요한 시기고요. 이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듣자 하니 담당하고 있는 남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고윤선은 손가락을 꼼지락대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네, 저분이 없었으면 제가 피아노를 다시 잡는 용기를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대 준비를 하겠다며 시간을 많이 비우게 되면 그분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싶고 또 제 건강도 문제고요. 이정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윤선아, 모든 걸 다 안고 가긴 힘들겠지만 내가 음악으로 줄 수 있는 기쁨도 크잖아. 그리고 환자분들도 아마 내가 음악을 포기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주변의 응원. 며칠 뒤 고윤선이 쉬는 시간에 혼자 창가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인턴 이선희가 슬며시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공연 고민 중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표정에서 드러나요. 이선희는 웃음을 지었다. 저번에 남 할아버지께 선생님이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고윤선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라 하셨는데요? 이선희가 흉내 내듯 몸짓을 해보였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건반 치는 신용을 하시면서 무조건 선생님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속 엄지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오히려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 걱정 없이 무대에 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고윤선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다. 그렇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건가. 갈림길의 선선택. 그날 저녁 요양원 앞 정원 의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고윤선에게 김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 선생님, 저 좀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미영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전 사실 선생님이 이번 지역 축제 무대에 꼭 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피아노 칠 때마다 환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선생님 본인도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거든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요양원엔 저나 다른 동료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시 연습이나 공연 때문에 시간을 비워도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은 저희가 더 힘써 볼게요. 고윤선은 힘겹게 웃음을 지었다. 다들 이렇게 내 편이 돼주다니 고맙네요. 그래도 제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공연 준비를 무리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다. 몸 관리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피아노는 선생님이 평생 갈고 닦은 재능이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저희가 다 도울게요. 결심의 순간, 오랜 고민 끝에 고윤선은 지역축제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대표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저 고윤선이라고 합니다. 초청해 주신 공연 제안 정중하게 사양할까 했는데요. 반대편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렇습니까? 안타깝네요. 혹시라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 고윤선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무대에 서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담당자는 크게 반색하며 환영했다. 고윤선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꼭 쥔 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내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창밖에서 부는 저녁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오래전 무대 위에서 느꼈던 떨림과 설렘이 스쳐 지나갔다. 스스로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겠지만 요양원의 가족 같은 동료들, 그리고 남진우 할아버지와 여태껏 만나온 환자들의 응원이 그녀의 등을 살짝 밀어주고 있었다. 피아노와 돌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선택이지만 이제 고윤서는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새기며 걸음을 내디뎠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후회하지 않게. 요양원 식당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 위로 미세한 먼지가 쌓여 있었다. 고윤선 할머니는 오늘도 공연 연습을 하러 이곳에 왔지만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기 무섭게 어딘가 모르게 떨렸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부담이 뒤섞여 온전히 음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연습의 어려움. 오늘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선생님. 옆에서 악보를 들고 있던 이선희 인턴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지. 고윤서는 애써 웃음 지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손을 올려봤지만 몸은 쉽게 따르지 않았다. 요즘 남진우 할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져 간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하고 혈압 문제로 병원에 가는 일도 잦아졌다. 게다가 과거의 무대 트라우마마저 다시 떠오르니 연습 시간이 되어도 전처럼 마음을 잡기가 어려웠다. 자, 그래도 곡 한 번만 훑어. 이선희가 격려하듯 건반 위에 악보를 펼쳤다. 하지만 고윤선이 두어 마디를 치는 순간 몇 개의 음이 삑사리처럼 빗나갔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혀를 끌끌 찼다. 이렇게 못 치고서야 무슨 공연을. 그 말을 듣고 이선희는 서둘러 할머니의 어깨를 쓸어주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감을 되찾으실 거예요. 지난번 연주도 금세 안정되셨잖아요. 고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땐 짧은 곡이었고 긴장도 덜했으니까 가능했죠. 이번 축제 무대는 정식 공연처럼 꽤 길고 중요한 곡들도 있는데 이대로면 다 망칠 것 같아요. 동료들의 응원. 연습을 마친 뒤 복도로 나왔을 때 김명이 다가와 물수건을 건네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고 선생님, 혹시 밤에 숙면은 취하고 계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고윤서는 힘겹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요즘 밤에 연습 스케줄을 세우느라 좀 늦게 자요. 낮에 여기서 일하다 보니 마음껏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김미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말해주세요. 환자분들 일은 우리가 더 분담할 수도 있고요. 다들 선생님이 멋진 공연 하시길 바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환자들을 두고 나 혼자 연습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드네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건너편에서 걸어오던 박 원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고 선생님, 내가 보기에 이번 공연은 선생님이 노인분들께 희망을 주는 무대가 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고윤서는 여전히 쉽게 웃지 못했다. 과거의 상처가 스며들다. 그날 저녁 요양원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고윤서는 개인 사물함을 열었다. 거기엔 그녀가 오래전 간직했던 사진첩이 있었다. 젊은 시절 콩쿠르 우승 직후 가족과 찍은 사진, 당시 남편과 아들, 그리고 꽃다발을 안고 활짝 웃던 자신. 하지만 가족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며 무대 대신 요양보호사의 길을 걸어야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정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이젠 뒤가 없는데.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닫고 문득 헛헛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몸 상태도 악화. 며칠 후 공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습은 여의치 않았다. 한창 건반을 두드리던 고윤서는 갑자기 목이 메고 숨이 가쁘다 느껴 덜컥 연주를 멈췄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인근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하던 이선희가 달려와 고윤선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의자에 앉은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요즘 혈압 약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선희는 재빨리 물을 건네주고 김미영에게 연락해 함께 고윤선을 진정시켰다. 이후 담당 의사가 당분간 무리한 연습은 피하라고 권유했지만 공연 준비 중인 그녀에게 그 말은 곧 좌절감으로 다가왔다. 그만두겠다. 선언의 고민. 행사 이틀 전 식당 한쪽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지역 축제 관련 전단지를 다듬고 있었다. 고윤선은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더욱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전설의 피아니스트 복귀 무대니 뭐니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선생님, 축제 포스터에도 선생님 사진이 살짝 들어갔대요. 옛날 콩쿠르 모습으로. 이선희가 신나게 말했지만 고윤선은 심란한 표정이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미영 씨, 선희 씨, 원장님 잠깐만요. 모두가 시선을 집중하자 고윤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번 공연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컨디션도 계속 나빠지고 연습 시간도 부족하고 이 상태로 무대에 서면 공연을 망칠 게 뻔해요. 그 말에 김미영과 이선희는 동시에 안 돼요. 선생님 하고 외쳤다. 박 원장조차 당황한 눈길을 보냈다. 고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겠다니요. 네,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대로 진행하면 오히려 민폐일 것 같아요.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정적 순간 음악의 의미. 그날 밤 고윤선은 남진우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여전히 많이 쇠약해진 할아버지는 힘겹게 누워 있었지만 고윤선을 보자 가냘프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손주가 대신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고 선생님 피아노 듣고 싶다고 하세요. 이번 축제 무대에 선생님이 선다고 하니까 기뻐하셨는데 손주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남 할아버지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아노 치는 제스처를 반복했다. 고윤선은 이를 지켜보다가 마음속에 미안함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포기하려 했는데 이분은 내가 연주하는 걸 간절히 바라고 계시잖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어린 제자 희주또는 음악에 재능 있는 손주 젊은 환자가 들어왔다. 이전부터 고윤선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던 아이였다. 희주는 작은 악보를 쥐고 한껏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이번에 학교 발표회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연습곡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해도 끝까지 해볼래요. 그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희주가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선생님도 꼭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잖아요. 음악은 부족해도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제 결심. 그 말에 고윤선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했던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왔구나. 남진우 할아버지도 마치 고개를 끄덕이려 애쓰듯 눈빛을 보냈다. 안쪽에서는 할아버지 가족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분명 전해졌다. 선생님이 무대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길 바란다. 고윤선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할아버지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지레 겁먹었나 봐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그러자 희주도 밝게 웃으며 외쳤다. 정말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도 약속해 주세요. 감정이 복받친 고윤선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끝나지 않은 도전. 병실에서 나오는 길, 고윤선은 다시 결심을 다졌다. 흔들리는 건반이라도 괜찮아.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건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음악이니까. 그렇게 그녀는 그만두겠다. 선언을 번복하고 다시 공연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친 몸과 마음에는 부담이 크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 동료, 보호사들, 환자 가족들, 그리고 배움을 함께하는 어린 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공연까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비록 건반은 여전히 흔들리고 몸 상태도 완벽하진 않지만 고윤선의 마음속엔 그래도 해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녀는 조용히 요양원 식당의 피아노 앞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흔들리는 손끝을 다시 건반 위에 올렸다.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멜로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공연 전날 아침 요양원 식당 한쪽 벽에 놓인 전자 키보드 앞에서 고윤선 할머니가 조용히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설렘 사이를 맴돌았다. 리허설 준비. 고 선생님, 축제 현장 쪽에서 지금 사운드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오늘 오후에 리허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턴 이선희가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며 숨 가쁘게 소식을 전했다. 드디어 리허설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 다녀오면 내일 바로 공연이죠. 고윤선은 가만히 손목을 주무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원장님도 동행하시고 저와 김미영 선생님도 같이 갈 예정이에요. 그때 김미영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남진우 할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다녀와야 할 수도 있고 또 연락이 왔는데 축제 주최 측에서 무대를 갑자기 1시간 일찍 세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선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맞춰놨던 리허설 시간도 꼬이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급하게 무대를 바꾸는 통에 우리 공연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김미영의 표정에는 분주함이 가득했다. 고윤선은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결심했다. 그래도 어쨌든 가보자고요. 리허설을 해야 내일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사고. 그날 오후 고윤선과 동료들은 작은 승합차를 타고 축제 현장으로 향했다. 야외 무대가 설치된 공원은 이미 행사 준비로 북적이고 있었다. 박 원장이 땀을 흘리며 스태프들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큰일 났어요. 내일 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무대를 더 앞쪽으로 옮기고 대형 텐트 설치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게다가 우리 공연 시각도 2시간 빠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2시간이요. 고윤선과 김미영, 이선희가 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 갑작스럽네요. 그렇게 되면 당일 일정이 꼬여서 많이 바쁘겠어요. 고윤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연습 시간이 더 줄어들고 공연 전에 사운드 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다. 게다가 무대 위에 세팅된 그랜드 피아노에는 문제가 있었다. 담당 스태프가 다급하게 뛰어와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옮기다가 피아노 다리에 흠집이 생기면서 울림통도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원활하게 소리가 날지 확신이 안 서네요. 다시 조율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윤선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띵해졌다. 소리가 안 제대로 나면 내가 아무리 잘 쳐도 곡이 엉망이 될 텐데. 직접 발벗고 나서는 동료들. 이런저런 혼란 속에서 이선희와 김미영이 바쁘게 움직이며 도왔다. 이선희 무대 스케줄 조정을 위해 주최 측 스태프를 찾아가 원래보다 한두 곡이라도 더 편하게 리허설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김미영 피아노 조율하는 기사님에게 혹시 소리가 골고루 울리지 않으면 임시로 다른 전자 피아노를 사용할 수도 있는지 협의하고 있었다. 한편 박 원장은 부스로 가서 행사 담당자와 이야기하며 우리는 어떻게든 공연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윤선은 멀리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슴 속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해. 리허설에서의 긴장. 우여곡절 끝에 짧게나마 리허설 시간을 확보했다. 무대 위에 앉은 고윤선은 건반을 몇 번 두드리며 소리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통이 울릴 때 잡음이 섞이긴 하지만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선희가 곁에서 마이크 세팅을 도와주며 말했다. 내일 실제 공연에서는 잡음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이퀄라이징 해준다고 했어요. 오늘은 임시 조건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한참 연주에 집중하던 중 갑자기 무대 스피커에서 삐 하는 피드백 소리가 터졌다. 고윤서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아직 음향 조절 중이라. 스태프가 서둘러 장비를 만지작거렸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작 고윤서는 제대로 곡을 끝까지 연주하기 어려웠다. 리허설 시간이 짧아 사운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스태프가 다음 팀이 대기 중이라 이만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결국 허무하게 리허설을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온 고윤서는 지친 표정을 지었다. 제대로 점검도 못 해보고 끝났네요. 내일 문제가 없을까? 김미영이 서둘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선생님. 내일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 음향팀도 전문가들이니 꼭 잘 맞춰줄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건 다 하자.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박 원장과 동료들은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공연 시각이 앞당겨진 만큼 출발 시간을 더 당기는 방안. 병원에 입원 중인 남진우 할아버지 상황 보고 고윤선의 건강관리를 위해 당일 아침에 미리 혈압 체크. 모두가 조금 더 서둘러야겠지만 그래도 절대 무리하시진 마세요. 박 원장이 고윤선을 향해 걱정의 눈빛을 건넸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의 컨디션이니까요. 고윤선은 작게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걱정 끼쳐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최대한 몸을 아끼면서 준비해 볼게요. 이선희가 밝은 표정으로 맞장구 쳤다. 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오늘 매니저님 번호도 받아놨으니 무대 음향 관련해서 새벽까지도 연락할 수 있대요. 과거 영광, 그리고 후회 없는 마음.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고윤서는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문득 오래전 영광의 무대들이 떠올랐다. 콩쿠르 우승 직후 환호하던 관객들,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반짝이던 드레스, 커튼콜 때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 지었던 순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끝내 그 무대들을 지켜내지 못한 아쉬움도 스쳤다. 이번만큼은 후회 없이 치자. 완벽한 연주가 안 나와도 좋으니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을 꼭 쥐었다. 옆에서 김명이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예전 무대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난 그때 항상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 다음이 사라지고 나니 후회만 남더군요. 그녀는 살짝 한숨을 쉬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후회 없이 해보고 싶어요. 내 손이 조금 떨리더라도, 음이 틀리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낼 거예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았다. 그 의지만 있으면 분명 멋진 공연이 될 거예요. 저희 모두 응원해요. 요양원으로 돌아와 늦은 밤 요양원으로 돌아온 뒤에도 고윤서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식당의 조그만 키보드 앞에 앉았다. 몇 가지 핵심 구간을 다시 짚어보며 손가락 감각을 익히고자 했다. 딱 한 번만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자자.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헛기침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이선희가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 너무 늦었어요. 내일 큰 무대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요. 금방 끝낼게요. 연주를 멈추지 않는 고윤선을 보며 이선희는 작은 담요를 챙겨와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걸어주었다. 저도 여기서 잠깐 지켜볼게요. 선생님이 혹시 쓰러지면 어떡해요? 둘은 짧은 웃음을 나누었다. 마지막 준비.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시간, 요양원 창밖으로 달빛이 고즈넉이 비치고 있었다. 고윤선의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 위를 더듬으며 작은 음들을 이어나갔다. 뚜르릉 살짝 음이 밀리고 또 다른 부분에선 제법 깔끔한 화음이 울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진짜 내일이면 무대에 선다. 근래의 진통과 변수들로 여전히 걱정은 많지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고윤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무대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후회 없이 해보자. 그 결심과 함께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연습 후에야 그녀는 키보드 뚜껑을 조심스레 덮었다. 이선희는 조용히 할머니를 부축해 숙소 혹은 할머니의 자택까지 동행했다. 이윽고 요양원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고윤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은 잠에 들었다. 내일 아침 비록 일정이 꼬이고 피아노 상태가 온전치 않아도 그리고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녀는 무대에 오를 것이다. 그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전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위대한 무대 전날은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축제날 아침 흐린 날씨 예보와는 달리 맑고 시원한 바람이 공원 무대 위를 스치고 있었다. 공연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각, 고윤선 할머니와 동료들은 일찍부터 무대 뒤편에 모여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다. 분주한 무대 뒤, 선생님, 여기 물 드세요. 목 마르실 텐데. 인턴 이선희가 작은 생수병을 건네주며 주위를 살폈다. 방금 음향팀이 최종 점검 끝났대요. 어제보다 훨씬 나은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윤선은 감사 인사를 하려다 떨리는 마음이 드러날까봐 살짝 미소만 지었다. 네, 고마워요. 괜히 긴장되네요. 곁에서 김미영이 고윤선의 손등을 살며시 쥐며 웃었다. 선생님, 리허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도 오늘은 분명 잘 될 거예요. 사람들도 꽤 많이 모였네요. 다들 선생님 무대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고윤선은 무대 밖으로 슬쩍 시선을 돌렸다. 객석 쪽엔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박 원장과 요양원 동료들, 그리고 몇몇 환자 가족들까지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심지어 병원에 계시던 남진우 할아버지도 아들과 손주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탄 채 자리에 있었다. 돌아온 옛 친구, 윤선아. 낯익은 목소리라 들려 돌아보니 이정우 지휘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오늘 무대 진행 전반을 돕는 듯 보였다. 컨디션은 좀 어때? 그는 다정하게 물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고윤선은 겸연쩍게 웃었다. 조금 피곤하긴 해도 이상은 없어요. 오늘 무사히 공연해낼 수 있길 바랄 뿐이죠. 이정우는 든든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답게 치면 돼. 난 내 연주 실력을 누구보다 믿어. 그 말을 듣고 고윤선은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샘솟음을 느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나도 이번 무대는 정말 후회 없이 해보려고 해요. 공연 시작. 고지여 사회자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시 문화축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한때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셨으나 사정상 무대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신 분이라고 해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고윤선 선생님. 함께 온 동료들과 관객석에서 환자 가족들이 우르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고윤선은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차분한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드디어 의자에 앉아 몸을 가다듬으며 그녀는 무대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낮은 울렁거림이 느껴졌지만 이미 수차례 연습했고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기에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피아노 건반을 살짝 눌러보니 어제보다 훨씬 나은 음색이 들렸다. 첫 그리고 회상의 순간,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고윤선은 천천히 손가락을 건반 위로 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호흡을 맞춘 뒤 첫 음을 울렸다. 텅, 잔잔하지만 단단한 울림이 공기를 가로질렀다. 관객석은 숨죽인 채 집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점차 자연스럽게 곡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연주가 시작되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무대의 기억이 교차했다.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의 전율, 많은 갈채와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왔던 어려움, 가족의 고통, 음악을 내려놓아야 했던 아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오늘의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회심의 연주, 수많은 플래시백이 맴돌았지만 고윤선의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상흔을 딛고 다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지금 그녀는 어느새
옛 기량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특히 빠른 패시지에 들어서는 부분에서 관객들은 마치 숨을 삼키듯 집중했고 연주가 고조될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소리는 더욱 과감하고 풍부하게 쏟아져 나왔다. 음악에 실려오는 감정이 무대 위에 가득했고 그것은 곧 청중의 마음까지 파고들었다. 이정우 지휘자도 무대 옆에서 놀란 듯 손을 가만히 모으고 있었다. 김미영과 이선희는 손을 맞잡은 채 환호와 눈물을 동시에 흘렸다. 요양원 동료들과 환자 가족들, 특히 남진우 할아버지와 그 손주는 휠체어 옆에서 고윤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지막 선율. 드디어 고기 끝을 향해 달려갔다. 잔잔한 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로 수그러드는 마무리 부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듯 고윤선은 건반을 아주 섬세하게 눌렀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역시 숨을 죽였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사라지자 짧은 정적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 멀리서 브라보를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모두가 기립하여 고윤선 할머니에게 아낌없는 존경과 환호를 보냈다. 고윤선은 한동안 숨을 고르며 건반 위에서 손을 뗄 줄 몰랐다. 믿기지 않는 현실. 그러나 분명 이뤄낸 순간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각양각색의 표정 속에 담긴 감동과 기쁨이 느껴졌다. 무대 위의 환한 미수.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관객들에게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 소리는 더 거세졌다.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무대로 올라왔고 이정우 지휘자도 큰 꽃다발을 들고 달려나왔다. 윤선아, 너무 멋졌어. 정말 환상적인 연주였어. 그의 목소리에 고윤선은 울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우 씨가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아래쪽 관객석의 남진우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흔들며 감동을 전했고 손주 역시 눈물을 훔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김미영, 이선희는 무대 위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며 할머니를 부축해 주었다. 무대 중앙에 선 고윤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이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한 번 더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환한 웃음이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났다. 에필로그 멈추지 않는 음악. 몇 달 후 요양원 복도도 고윤선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이미 축제 공연이 끝난 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선희가 달려와 한 손에는 신문 기사를 들고 있었다. 기사 제목은 전설의 피아니스트, 감동의 복귀 무대였다. 이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날 다들 엄청 감동했다네요. 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와서 조회수가 계속 오르고 있대요. 고윤선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가 벌써 몇 달 전이군요. 나도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러자 저쪽에서 어린 제자 희주옥은 젊은 환자가 악보를 들고 사뿐사뿐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 제 연습곡 조금 더 봐주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콩쿠르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었어. 고윤선은 화사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희주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녀는 함께 음악 실록은 요양원 식당에 마련된 피아노로 이동했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 그리고 음악, 요양원 환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요양보호사 고윤선의 모습은 변함없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녀가 틈틈이 음악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요양원에서는 주 1회 작은 음악회를 열어 환자들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다. 가끔 외부 공연 초청이 들어오기도 하면 체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참여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언젠가 김미영이 무심코 물었다. 선생님, 그렇게 바쁘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고윤서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좀 힘들긴 해도 이게 좋다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장면. 노을이 번진 요양원 뒤뜰에서 고윤서는 새로 들어온 환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간단한 합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작은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건반 소리는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진심 어린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연주를 마친 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건반을 덮었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음악이 날 버리지 않았고 나도 음악을 놓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 이막이겠지. 그녀의 눈은 환하게 빛났고 뒤뜰을 감싸는 저녁바람도 한층 부드러워 보였다. 그렇게 고윤선 할머니는 다시금 음악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삶과 예술가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율은 끝나지 않을 희망의 노래처럼 이어졌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음악이 함께한다면 더욱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되니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혹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